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게 제목이 뭐가 되냐면 화학식 양이 돼. 알지? 그래서 화학식 양이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화학식이 뭔지를 대략적으로 얘기했잖아. 근데 구조식은 양의 개념은 없는 거야. 그냥 구조를 그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화학식 양이라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실험식이나 분자식을 뭘로 표현한다, 이제부터? 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양으로. 그렇지? 그래서 화학식 양이라는 건 여기에다가 화학식 플러스 뭐가 되냐 하면 양이 된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바라보잖아.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 뭐로 돼 있어? 시작은 원자야, 원자.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 양을 이해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원자량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원자량부터. 참고로 저번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원자량을 뭐야? 배웠어, 니네가. 알았냐? 근데 그걸 원자량이라고 배우진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걸 치면 이거를 이런 표현으로 배웠어. 상대적 질량이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상대적 질량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원자량이랑 같은 의미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설명할 거여서 거기 이제 1번에 보면 그래서 원자량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기억을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탄소가 나와요. 탄소.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건 실제 질량이야. 알았지? 그래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거기 잘 봐봐. 얼마라고 써 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돼요. 알았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그러니까 매우 뭐한 숫자야? 매우 작은 숫자야. 알겠어요? 또 프린트 어디 하는지 몰라?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매우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기가 뭐하다? 이걸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화학에서 탄소 원자의 무슨 양이냐면 원자량을 몇으로 정하냐면 원자량을 12다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탄소 원자의 질량을 몇으로 정하는 거야? 12로 정하는 거야. 12로. 근데 앞에서 설명할 때 혹시 왜 10인지 기억나니 얘들아? 왜 10인지? 하필이면 왜 탄소를 12로 잡았을까? 라는 거 할 때 이게 저번에 설명할 때 이런 걸 한번 한 적 있거든.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야. 6번. 근데 원자 번호가 6번인데 여기에 숫자를 몇을 쓸 수 있냐면 여기에 숫자를 12를 쓸 수 있거든. 혹시 저 12라는 숫자가 뭔지 기억나? 한 명도 모르겠냐? 요 12라는 숫자가 질량수라는 숫자에서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 속에 있는, 알았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랑 뭐의 개수? 중성자의 개수. 알았지?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를 합한 게 뭐가 돼? 합한 게 10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게 질량수에서 그게 곧 뭘 결정하니까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질량수를 활용해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몇으로 정했다? 12로 정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저거를 12로 정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값이 되냐면 얘가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기준값이 돼서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기준을 세우고 나서 이 기준을 통해서 다른 놈들을 뭐 하는 거냐면 다른 놈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알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예준아 너 키 몇이야? 180이야? 그러면 이거거든? 만약에 예준이를 기준하면 나는 예준이보다 뭐야? 작아. 나는 179.8이야. 알았지? 진기는 키가 몇이야? 171이야? 그러면 나를 기준하면 진기는 나보다 뭐야? 작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화학에서 지금 탄소를 뭐로 정했을 때 탄소를 기준값으로 정해서 얘를 몇으로 만드는 거야? 12로 만들고 쟤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자들을 뭐 하는 거야? 나머지 원자들을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나머지 원자들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교한다는 의미 때문에 거기 우리 책에 잘 보시면 두 개를 그려볼게, 두 개를. 이건 가상으로 해보는 거 알았지? 약간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상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뭘 준비하냐면 이렇게 생긴 양팔 저울을 준비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봤을 때 양팔 저울이 익숙하지 않으면 뭘 생각해도 되냐면 시소를 생각해도 돼. 알지? 시소. 그럼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냐면 기준값이 되는, 예를 들면 탄소 원자를 하나 올려놓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럼 기준값이 되는 탄소 원자를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뭐를 하나씩 갖다 놓냐면 수소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처음에는 당연히 어느 쪽이 무거우니까 탄소 쪽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 근데 수소 원자를 만약에 하나씩 뭐 한다고 치면 하나씩 올려놓고 올려놓다 보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 있어? 언젠가는 양쪽의 균형이 탁 맞아. 알았지? 그럼 언젠가 양쪽의 균형이 탁 맞는데 언제 균형이 맞냐면 탄소 원자가 하나 있었을 때 수소 원자가 12개 올라가면 양쪽의 균형이 탁 맞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탄소의 원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걸 몇으로 잡았을 때 12로 잡았을 때 수소는 탄소하고 비교해봤을 때 12개가 올라가야지 균형이 맞는 거니까 만약에 탄소를 12라고 정하면 수소는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 그렇잖아. 개수상으로 봤을 때 탄소 한 개를 12로 봤을 때 수소 몇 개가 올라갔더니 12개가 올라갔더니 양쪽의 균형이 맞았다는 건 수소는 탄소하고 뭐 했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 탄소를 12로 정하면 수소는 몇이 되냐면 수소는 상대적 질량, 원자량이 몇이냐면 1이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또 뭘 해보는 거냐면 그 다음에는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탄소하고 뭘 올려놓냐면 탄소하고 산소를 올려놓는데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올라갈 때 여기에 산소를 하나, 둘, 세 개를 올려놓으면 양쪽의 균형이 탁 맞아. 오케이? 그러면 탄소가 하나가 몇인데 10이면 여기에 총 값을 합하면 몇이 되는 거야? 48이 되는데 산소는 몇 개 올라갔을 때 3개가 올라갔을 때 48과 똑같은 값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 내가 탄소를 12로 정했을 때 여기 값이 48이면 양쪽의 균형이 맞다는 건 여기도 몇이 되는 거야? 48이 되는데 얘는 몇 개를 갖고 48을 만들었기 때문에 3개를 갖고 48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산소는 몇이다? 산소는 16이야. 그래서 탄소를 12로 정했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산소의 원자량은 몇이 되냐면 16이 된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모아다 보면 비교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질소가 있거든. 질소는 몇이 되면 질소는 14가 돼요. 14. 근데 이건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알았지? 알지? 외우는 값이 아니야. 그러면 질소가 14고 탄소가 12 되고 이런 것들이 뭐야? 표현이 된다고 치면 우리가 이 수치를 보면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다 가볍다 이런 얘기를 뭐야? 할 수 있는 거지. 되겠어요?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원자량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걸 봤을 때 원자들이 결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원자들이 결합하면 분자가 되면 분자라는 거는 뭘로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라는 건 분자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분자식을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분자식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거를 빼게 되면 뭐가 된다? 분자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H2O, 뭐 CO2, NH3 이런 것들을 쓰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애들의 무슨 양을 다 알 수 있겠어? 원자량을 아니까 당연히 무슨 양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분자량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H2O라고 하면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2개가 결합했으니까 양으로 표현하면 뭐다? 양으로 표현하면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O2라고 하면 탄소 하나랑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했으니까 분자량으로 치면 몇이 된다? 44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되겠어요? 왜? 머리 고장났어? 그 다음에 NHC는 질소 하나에 수소 몇 개니까 3개 결합하니까 14에다 1인 게 3개 있으니까 몇이 된다? 17이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H2O라는 분자, CO2라는 분자, NH3라는 분자 중에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고 가벼운지를 뭐 하는 거야?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양의 관계를 우리는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양으로 표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걸 뭐로 정해서 탄소로 정해서 그 탄소를 12로 정한 다음에 그런 놈들하고 다른 원자들을 뭐야? 쭉 비교해서 무엇을 정한다? 원자량을 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니은번에 보면, 알았지? 니은번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기준을 정해서 뭐 하는 거니까?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기준가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 양이 아니고 뭐야? 상대적 값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럼 그 상대적, 비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값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값이라는 거에 특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뭐냐 하면 특징이 이따도 정확하게 계산하겠지만 이 값은 실제 질량에 비례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뭘 하나 해볼게. 만약에 지금까지 쭉 선생님이 설명한 걸 이해했다고 치면 탄소가 있으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인데 요거를 12로 우리가 정한 거잖아. 그지? 되세요? 근데 수소라는 놈이 있어. 수소라는 놈이 있으면 수소는 얘에 비해서 몇이 되니까 12배 가벼우니까 1인 거지. 그럼 혹시 수소 원자 하나가 질량이 몇인지 알겠어? 몇이야? 그렇지. 수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다.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대값이라는 걸 배웠을 때 누가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몇 배 크다 작다를 알면 무엇도 계산이 되는 거야? 실제 질량이 얼마인지도 계산이 되겠지. 이 값이. 그래서 이 상대적 값이라는 건 실제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상대값이 크면 실제 질량도 뭐다? 그 배수만큼 커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대적 값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단위를 보통 붙이지 않아요. 알았지? 단위가 없다. 그래서 단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몇 배 크다 작다 이런 값만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태까지 중학교 때에서 배웠던 화학 중에 얘들아 혹시 단위가 없는 것 중에, 알았지? 단위가 없는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 단위가 없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거든. 얘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의 용해도가 20이다 라고 하면 그냥 20 이렇게 쓰거든. 알지? 그럼 용해도가 20이라고 할 때 이 20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용매가 100g 있으면 거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다? 20g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20이라는 거 용해도에 무엇을 붙이지 않는 거야? 단위를 붙이지 않는 것도 이것도 역시 뭐야? 상대적 의미를 표현하는 거야. 상대적 의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원자량이라는 거는 뭘 붙이지 않는다? 단위가 없단 말이야. 단위. 근데 물리 시간에 물리를 배웠잖아, 니네가. 그지? 물리를 보통 우리가 배웠을 때 지금 화학하고 물리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리에서 어떤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숫자를 쓰면 얘가 어떤 뜻이 있는지가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뒤에다 뭘 붙여야 돼? 단위를 붙여야 돼. 그지? 예를 들면 이 10이라고 했을 때 그냥 10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뭐야? 아무 뜻이 없어. 그냥 10이면 10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 10에다가 이렇게 10kg 하면 뭐가 돼? 질량이 되는 거고 10N 하면 뭐가 돼? 10N 하면 힘의 단위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10L 하면 뭐가 돼? 부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보통 기본적으로 할 때 어떤 숫자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서 단위를 붙여서 이 숫자의 의미를 살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양이라는 건 원자량이라는 건 그냥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다 작았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뭘 붙이는 게 아니다. 단위를 붙여서 표현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 원자량, 뭐 분자량, 실험식 양 이런 모든 양들을 표현할 때는 뭘 붙이지 않는다. 단위가 없는 거야. 그냥 비교만 한다.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다 가볍다 이거 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3번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그럼 이제 3번이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탄소, 수소, 산소 뭐가 있다? 자, 질소가 있을 때 탄소를 12로 정하면 수소는 1이고 탄소를 12로 정하면 산소는 16이고 탄소를 12로 정하면 질소는 몇이다 했다? 14라고 했어, 선생님이.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저 숫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만약에 탄소 기준이 되는 이 값을 24로 바꿨다고 쳐봐. 예를 들면. 알겠어요? 얘를 24로 바꾼다. 그럼 얘는 몇이 돼야 돼? 그치? 얘는 2가 돼야 되고, 얘는 32가 돼야 되고, 얘는 28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값을 바꾸면, 기준이 되는 값을 바꾸면 그 기준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숫자가 뭐야 돼? 다 바뀌어. 대신에 뭐는 안 바뀌까? 비율은 안 바뀌어. 그잖아. 누가 누구에 비해서 몇 배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걸 표현하기 때문에 기준값을 내가 다르게 하면 숫자는 바뀔 수 있지만 12대 1, 12대 1, 12대 16, 12대 16은 계속 유지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화학에서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항상 기준이 몇이니까 기준이 탄소를 12로 정했으니까 탄소를 12로 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뭐 한다?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 그놈들의 양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개념 연습, 뭐 쉬운 거, 알았지? 지금 한 걸 그냥 정리하는 거여서 거기 보시면 W, X, Y, Z가 있어. 그래서 뭐가 써 있냐면 한 개의 실제 뭐가 있냐면 실제 질량이 있어요. 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램. 그래서 첫 번째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럼 바로 누구야? 아까 좀 전에 해봤는데 수소야, 수소. 그잖아. 여기 또 수가 좀 똑같잖아. 그지? 수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 수소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면이니까 23이니까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누구였다? 요게 기준이 되는 탄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 원자량을 몇으로 정하면, 자, 12로 정하면 얘는 몇 배 차이 나니까 12배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얘 원자량이 몇이 되냐면, 자, 1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3분의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야? 자, 23승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얘는 얘하고 이렇게 비교한다고 쳐봐. 알았지? 얘하고 비교하면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 정도 산수는 금방 되지? 그잖아. 이게 밑수를 똑같이 하면 얘는 3분의 6, 얘는 3분의 7이잖아. 그럼 얘는 6대 몇이다? 6대 7이지. 그럼 얘가 6대 7이니까 얘를 몇으로 놓으면 12로 놓으면 얘는 몇이 돼야 돼? 14가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다? 얘는 질소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와 있는 거는 3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야. 그럼 바로 누군지 알겠어, 혹시? 얘네 비율이 몇 대 몇이야? 7대 8이지. 그럼 7대 8이니까 얘하고 7대 8이니까 얘가 14면 얘는 몇이 돼? 16이니까 얘는 누가 된다? 산소가 된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되는 놈이 있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놈의 값을 몇이라는 양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도 그 기준값에서 값들이 뭐다? 정해져서 이런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2번에 X의 원자량이 12가 아니고 뭐라고 하면 6. 알았지? 아까처럼 12가 아니고 6이라 하면 얘가 6이면 얘는 몇이 되고 2분의 1이 되고 얘를 6이라 하면 얘는 7이 되고 얘를 6이라 하면 얘는 몇이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되지. 됐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게 12가 아니다 6이라고 하면 변하는 거. 변하는 거는 얘를 6으로 바꾸면 뭐가 변해? 원자량이 변하는 거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는 안 바뀐다? 비율 관계는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되겠죠? 자, 뒤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조금 더 연습해 볼게. 지금까지는 할만해, 얘들아? 이해되겠어? 응.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서 다음 표는 X, Y, Z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뭘 나타내냐면 자, 분자량을 나타냈다 써 있어요. 그래서 X, Y, 2 뭐 눈치가 빠른 사람은 뭔지 알 건데 X, Z, 4 그다음에 뭐다? Z2Y라고 하는 분자가 몇 개 있냐면 분자가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분자가 세 종류가 있어서 이 분자 세 종류에 대한 무슨 양을 줬냐면 자, 분자량을 줬어요. 분자량.
자,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44고, 얘는 분자량이 16이고, 얘는 분자량이 18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뭘 구하라냐면, X2에 뭐냐? Z6란 놈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혹시 찾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얘들아 그럼 바로 보면 누군지 보이겠냐? 어? 알겠냐? 하준아 누군지 혹시 알겠어? X, Y, Z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게 자 원래대로 풀어볼게. 원래대로 풀면 무슨 뜻이냐면 얘는 X, Y 뭐니까? X, Y2니까 X란 놈의 원자량이랑 뭐야? Y란 놈의 원자량을 몇 배 하면? 2배 하면 그 놈의 총량이 몇이 나온다는 거야? 44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분자라는 건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X라는 거 하나랑 Z라는 거 몇 개? Z라는 거 4개의 원자량을 더하면 뭐다? 분자량이 16이다. 왜? 분자라는 건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의 양을 합한 게 분자량이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뭐다? Y에다가 Z를 몇 개 더하면 2개 더하면 이게 몇이 된다? 요게 18이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문자가 몇 개 있고 문자가 3개 있고 식이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연립하면 X, Y, Z에 뭐가 나오는 거야? 원자량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 X가 몇이고 Y가 몇이고 자, Z가 몇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걸 잘 봐봐. X, Y2인데 44야. 그럼 아까 쓴 것 중에 혹시 뭔지 알겠어? 이 CO2야, CO2. CO2. 이산화탄소죠,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CO2가 되는 거예요, CO2. 그러니까 X가 몇이고 10이고 Y가 몇이 된다? 16인 게 2개가 있어서 44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X는 12가 되고 Y는 몇이 된다? Y는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럼 뭐야? 그렇지, CH4. X 하나에 Z가 몇 개 결합했으니까? 4개 결합했으니까 CH4다. 그러니까 Z는 누가 된다? 수소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뭐 Z2Y니까 다 아는 것처럼 18이니까 뭐가 돼? 물이 되는 거지. H2니까. 그러면 그랬을 때 X2에 Z 6개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 표현하면 만약 이걸 이해했다고 치면 탄소 몇 개랑 탄소 2개랑 수소 몇 개? 수소 6개가 결합한 놈의 분자량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딱 몇이야? 딱 30 이렇게. 그래서 얘의 분자량이 몇이냐면 3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차피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지? 누구의 원자량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다 문제 풀면 나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란 물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웠는데 오늘 이 시간엔 그 배운 것들을 뭐로 표현하는 거야? 양으로 표현해서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무겁냐, 가볍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는 거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돼야지 중3 때 배웠던 화학 반응식 식을 세워서 예를 들면 얘가 몇 그램 있을 때 얘가 몇 그램 반응해서 얘가 몇 그램 나온다 이런 것들 되게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볼게요. 3번. 자, 3번 문제 보시면 그림은 X, Y와 탄소 원자 사이에 뭐냐 하면 질량 관계다. 그래서 첫 번째 저울을 봤더니 탄소랑 X가 있고 두 번째 저울을 봤더니 X랑 Y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탄소가 4개 있을 때 Y가 몇 개 있냐 하면 3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서는 X가 7개 있는데 Y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다 양팔 저울이 있으니까 누군가를 기준을 세워서 몇으로 정하면 나머지 것들의 값이 뭐 하는 거야? 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문제에서 거기 보시면 탄소를 몇으로 정하래? 12로 정하래. 그치? 그럼 계속 하는 거니까 탄소를 12로 정하는 거니까 12짜리가 4개 있는 거랑 뭐다? 3개 있는 게 서로 양쪽의 균형이 맞으니까 X가 몇이 되는 거야? X는 1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했을 때 16이니까 그냥 X는 누구라고 하면 돼? 산소다 이렇게 보면 돼 있지.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 X가 몇이라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16이라는 게 파악이 됐잖아. 그럼 얘는 16짜리가 7개 있는 거랑 얘는 4개 있는 거랑 뭐 하니까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요 자리의 숫자가 몇이어야 돼? 요 자리의 숫자가 28이 되는 거죠. 28.
이렇게. 그래서 y라고 하는 놈이 원자량으로 봤을 때 몇이 되는 거야? 28이 나오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 다시 바꿔서 거기 뭘 물어봤어? x2y라는 놈의 양을 표현하면 얼마냐라고 했어. 알았지? x2y라는 거에 양을 표현하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뭐 몇이야? 얘는 그럼 뭐니까? 5 몇 개? 5 두 개지. 그지? 그럼 5 두 개에다가 뭐가 붙은 거야? y가 붙은 거지. 이렇게. 그죠? 5 두에 y가 붙었으니까 몇에다가 32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 28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몇이다? 6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 자, 4번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4번 문제 보면 다음은 X, Y, Z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X 원자가 7개 있는 거랑 Y 원자 6개 있는 게 뭐하다? 서로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그림에서는 YZ 원자, 알지? YZ 원자가 결합해서 뭘로 존재하는데, 분자로 존재할 때 이거 몇 개랑 이거 2개랑 그 다음에 X 원자 몇 개냐면 X 원자 5개가 뭐하다? 자, 서로 똑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뭐 똑같이 얘도 X를 몇으로 정하래? X를 12로 정하래요. 그럼 X를 12로 정하니까 요 놈이 몇이 돼야 돼? 아니 당황하지 말고 얘를 12로 정하니까 요 놈이 몇이 돼야 돼? 얘 1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둘 다 똑같이 84 이렇게 나오니까. 되죠? 그러면 Y하고 뭐가 있으니까 Y하고 Z하고 X 몇 개가 5개 있는 게 서로 뭐가 돼? 똑같아. 뭐야? 맞게 했지 지금. Y, Z.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보면 다른 생각하고 있다. 여기 X가 5개 있으니까 여기가 몇이니까 1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몇을 만족해야 되니까 60을 만족해야 되니까 몇이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몇이 돼야 돼? 30이 돼야 되겠지. 근데 지금 Y가 몇이니까 Y가 14니까 Z가 몇이 된다? 16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되겠죠? 그래서 Y와 Z의 원자량에 대해서 정오를 판단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시면 X는 10이고 Y는 14고 Z는 16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Y와 Z의 원자량의 비율이니까 그냥 비율 관계로 치면 14 대 16이니까 몇 대 몇이다? 7 대 8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Y, Z의 분자량 물어봤으니까 몇이다? 30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아니구나. 맞냐? 근데 지금? 맞게 했냐? 응? 잘했어? 응. 자, 그 다음에 Y2Z 분자 한 개의 질량. Y2Z 분자 한 개의 질량이랑 그 다음에 XZ2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똑같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Y2Z니까 몇에다가? 28에다가 Z가 16이니까 몇이 돼? 44가 되고 XZ2 하면 뭐가 되는 거야? X 하나에 Z 두 개니까 몇이 돼? 44가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뭐하다?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화학을 계속 하잖아. 화학을 계속 하면 니네들이 이제 이런 숫자들이 다 외워지거든. 저절로. 그러면 44가 나와. 그러면 44가 나오면 그놈이 이산화탄소 아니면 여기 지금 Y2Z 하니까 뭐겠어? 식으로 쓰면 N2 뭐가 돼? N2O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제 몰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아마 이제 최초로 배우는 건데 혹시 얘들 아보가드로가 누군지 기억나니? 아보가드로, 응? 아보가드로 뭐 한 사람이야? 어? 아보가드로. 예준아 얘기해봐. 화학자인데 아보가드로 뭐 한 사람이야? 분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있잖아. 분자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아보가드로야, 아보가드로. 맞지? 분자의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보가드로야. 그래서 아보가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뭐다? 아보가드로의 수라는 거를 화학자들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보가드 넘보다 이런 얘기예요. 알지?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걸 설명하려면 이제 상식적인 게 있어야 돼요.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있어. 이런 거. 묶음의 개념이 있어요. 묶음. 그렇지? 예를 들면 연필 한 타스. 그러니까 한 더즌. 몇 개야? 12개잖아. 그잖아. 연필 한 다스 하면 연필 12자루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계란 한 판 하면 뭐 요새는 뭐 계란 판수가 다른데 보통 봤을 때 계란 한 판 하면 몇 개냐면 30개.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늘 한 접.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마늘 한 접 하면 마늘이 뭐냐면 마늘이 100개.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묶음을 왜 쓰는 거야? 보통 저만큼 하니까. 편하려고. 그렇지? 뭔가 개수를 헤아릴 때 이렇게 묶음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야? 편해. 말을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보통 묶음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야? 편리성을 위해서 묶음이라는 걸 만들어놔요. 그럼 화학에서도 뭐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이용해서 뭐야? 묶음을 만들거든. 그래서 화학에서 편리성을 이용해서 만드는 묶음이 뭐냐면 1몰이에요. 1몰. 알지? 그러니까 한 다스, 한 판, 한 점 이거랑 표현은 뭐야? 똑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면 연필 한 다스가 12자루고 계란 한 판이 30개고 마늘 한 점에 100개라면 1몰이면 뭐야? 몇 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1몰이라고 하면 이게 묶음이니까 화학에서 1몰이라고 하면 이게 묶음이니까 이게 몇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몇 개가 뭐냐면 이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라고 하는 매우 큰 숫자를 화학에서 몇으로 정하냐면 1몰 이렇게 정해요.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누가 10원짜리 동전으로 이만큼 있잖아. 응? 그럼 약간 돈이 미치는 거지. 그잖아. 공이 이걸 띈다고 쳐도 6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 10원짜리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돈이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이 6.6 곱하기 10에 23승계라는 게 매우 뭐하는 숫자다? 매우 큰 숫자예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 매우 큰 숫자인 6.6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몇 몰이라고 하는 거고 1몰이라고 하고 이 6.6 곱하기 10에 23승계를 아보가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화학에서 1몰은 뭐다? 그게 뭐가 된다? 아보가드로의 수다. 이게 있어야 돼.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이게 일종의 지금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문제를 풀 때 1몰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는 6.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뭐야? 모여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건 왜 굳이 아보가드로의 수가 6.6 곱하기 10의 23승계냐 이거야. 알았어요? 이 숫자가 이게 왜 나오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화학에서 이제 원자량이라는 걸 정할 때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게 누구였다? 탄소야. 그지?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몇으로 정한다? 탄소의 원자량은 12로 정해. 그리고 오늘 이 설명을 되게 잘 듣잖아. 그러면 살아가면서 되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졸라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요. 진짜로. 되게 신기한 현상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집에 가서 물컵에 물을 이렇게 떠놓잖아. 그럼 여기서 거기 안에 물이 몇 그램 있으면 거기 안에 물 분자가 몇 개 있는지 되게 몇 초 만에 계산이 돼. 오늘 지금 여기 설명하는 거 이해하면. 그래서 오늘 딱 거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니네 반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선생님 맨날 하는 얘기인데 보통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공부를 못하고 잘하고의 차이는 처음 새로운 걸 배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항상 고등학교 2학년에도 여기 수업을 하면 여기 하다가 화학을 다 버려. 그게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생소한 것들이 나오잖아. 갑자기 1몰을 6.6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왜 하고 지랄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화학에서 어떤 묶음의 단위를 좀 편하게 해서 1몰이라는 걸 6.6 곱하기 10의 23승계로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한 다음에 왜 굳이 6.6 곱하기 10의 23승계냐에 집중을 해야 돼. 알았어요? 이건 그냥 여담인데 우리 딸이 공부를 존나 못하거든. 이 영상을 보면 안 되겠지만 공부를 졸라 못해. 근데 공부를 졸라 못하는데 필기를 개 잘해.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수업을 하면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다 이렇게 노트에다 대충 써온 다음에 아이패드로 막 총 천연색을 이용해서 쫙 정리해서 정리해서 써서 각 반 애들, 니네랑 동갑이야. 각 반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면 자기는 항상 40점 맞는데 친구들은 그거 보고 100점 맞거든. 이게 왜 이런 지랄이 발생하냐면 걔는 우리 딸은 뭐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본질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장창 필기만 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선생님이 지금 이게 설명할 때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고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 건 뭐냐면 왜 화학에선 굳이 6.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정했냐? 그게 제일 중요한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나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 근데 대부분 잘 안 들어가잖아. 잘 안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본인이 뭐가 없는 거야. 너무 상식이 없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특히 중학교 때는 거의 그게 되는데 주변에서 친구들 보면 물론 니네도 공부 잘하겠지만 특별하게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중학교 내신 같은 거 시험 보면 되게 잘 본 애들 있거든. 그런데 보통 뭐가 되게 많아. 상식적인 게 되게 많아. 어렸을 때 뭐 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어서.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의 뇌라는 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게 내 머리에 안착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머리에 있는 거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뭐야? 연결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생소한 거야. 다 생소. 그렇죠? 너네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탄소의 원자량을 몇으로 정한 거야? 탄소의 원자량을 이제 12로 정했는데, 알았지?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는데, 이 탄소 12로 정한 거에다 여기다 이제 뭘 붙이냐면 단위를 이렇게 딱 붙여. 알았지? 무슨 단위를 붙이는 거야? 그람 단위를 붙여. 그러면 몇 그람이 돼? 12g이 돼. 그래서 12g, 알았지? 탄소가 몇 그람 있을 때? 12g이 있었을 때 그 12g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를 다 세잖아. 그럼 개수를 다 셌더니 그게 딱 뭐만큼이 나오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와. 세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탄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흑이온. 혹은 뭐가 있다?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었다고 쳐봐. 그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생긴 뭘 하나 준비해. 다이아몬드를 준비해. 근데 이 다이아몬드 몇 g을 준비하는 거야? 12g의 다이아몬드를 준비해서 이 12g 안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뭐로 돼 있으니까 탄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탄소들이 무슨 결합하면서 공유결합하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탄소가 몇 g 있을 때 실제 질량이 12g 있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를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세본 거야. 세봤더니 몇 개야? 세보면 6.25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이게 잘 봐봐. 1개, 2개, 3개, 4개, 5개 선생님이 이렇게 세잖아. 그럼 하나 세는데 1초, 2초, 3초, 4초, 5초 걸린다고 쳐봐. 그러면 다 세는데 몇 초 걸려? 6.02 곱하기 10의 23승 초가 걸리거든? 그러면 뭐야? 죽어. 세다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 너무 큰 숫자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1개, 2개, 3개, 4개, 5개 센다는 것 자체가 뭐야? 불가능해. 하지만 뭐 할 수 있다? 되게 금방 셀 수 있다. 되게 금방 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또 바꿔볼게. 예를 들면 경포대 해수욕장을 갔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경포대 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경포대 해수욕장인데 모래알의 개수를 세래. 모래알의 개수를 다 세면 10조를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쳐봐. 알았지? 그럼 이거를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알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다 보면 뭐야? 10조 받기 전에 뒤져. 근데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어. 알았지?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구글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면접 시험 중에 하나인데, 뭐였냐면, 맨하튼이라고 있잖아. 뉴욕에. 맨하튼에 있는 건물의 개수를 세보래.
그러면 맨하탄을 가서 건물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 보면 뭐야? 죽어. 근데 되게 뭐 할 수 있다? 되게 금방 셀 수 있어. 알았지? 되게 금방 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몇 그램 있어? 12g 있으면 다이아몬드 최소한 니네가 뭐 정도는 구할 수 있다? 부피는 구할 수 있어. 그죠? 그 정도 되잖아. 그러면 내가 아주 작은, 알았지? 아주 작은 부피에 해당하는 뭐야? 아주 작은 부피에 해당하는 뭘 세버려. 탄소의 개수를 세잖아. 근데 다이아몬드 전체 뭘 알기 때문에. 부피를 알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피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의 개수를 세고 전체 부피를 그냥 뭐하면? 곱하면 바로 나와, 개수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친놈이 경포대 모래알의 개수를 세라는 건 경포대 해수욕장의 아주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거. 알았지? 뭐 땅을 후드러 팠을 때 작은 면적에 해당하는 거에 뭐를 모래알을 세서 예를 들면 경포대 해수욕장 전체 뭘 구할 수 있으면 부피를 구할 수 있으면 곱하면 바로 모래알의 개수가 나온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도 세다가 죽고 이것도 세다가 죽고 이것도 세다가 죽지만 결국 뭐 한다? 금방 셀 수 있다라는 거의 의미. 알았지? 금방 셀 수 있다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이제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이게 물리적으로 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뭐 하는 거야? 세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 개수를 쉽게 뭐 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 이런 뜻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쉽게 뭐 하게 되면 헤아렸을 때, 알았지? 헤아렸을 때 탄소가 몇 g이 있으면 탄소가 12g 있으면 거기 안에는 반드시 몇 개가 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의 뭐가 있는 거야? 탄소 원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요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응? 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다른 걸 해볼게. 다른 거. 다른 거 뭐냐면 자 탄소랑 수소랑 자 물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알았지? 탄소, 수소, 물이 있었다고 쳐봐. 그럼 만약 얘네가 똑같이 다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씩 있었다고 쳐. 알았지? 아, 이건 조금 이따 해볼게. 이건 그래. 니네가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하면 안 되니까. 자, 얘 한 개와 얘 한 개 있었다고 쳐봐. 그럼 요 한 개랑 요거 한 개 있으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무거워? 12배 무겁잖아. 만약에 얘하고 얘가 똑같이 10개 있었다고 쳐. 10개. 되겠어? 10개. 얘도 10개, 얘도 10개 있어. 그럼 누가 더 무거워? 탄소 10개가 수소 10개보다 몇 배 무거워? 12배 무겁지. 그러면 100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12배. 1000개 있으면 12배. 10,000개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이 짓을 계속 해보는 거야. 계속. 만약에 탄소 수소가 둘 다 똑같이 6.02 곱하기 10에 몇 개가 있었다고 쳐봐. 23승계가 있었다고 쳐봐. 알았어?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럼 얘도 6.6 곱하기 10에 23승에 있고 얘도 6.6 곱하기 10에 23승에 있어. 그럼 몇 배 무거워? 그러면 얘가 6.6 곱하기 10에 23승에 있을 때 탄소가 몇 g이야? 12g이지. 그럼 수소가 6.6 곱하기 10에 23승에 있으면 몇 g이야? 1g. 12배 차이 나니까 1g. 이? 자, 그럼 여기 이제 다시 이걸 써볼게. 자, H2O가 있어. 자, 이제 이렇게만 해볼게. 얘가 한 개 있고 얘가 한 개 있으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무거워? 18배 무겁지. 얘는 1이고 얘는 18이니까. 10개 있으면 18배. 100개 있으면 10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그럼 6.6 10에 23승에 있으면 18개. 18배. 그러면 만약에 물이 6.6 곱하기 10에 23승에 있으면 몇 g이야? 그렇지, 18g. 18g. 되겠어? 그러면 자, 또 해볼게. 자, CO2가 있어. CO2. 자, 얘가 1이면 얘는 몇이야? 44지. 그럼 하나 있으면 몇 배? 44. 10개 있으면? 100개 있으면? 1000개 있으면? 10,000개 있으면? 6.6 10에 23개 있으면? 44. 그러면은 얘를 내가 1g이면 얘는 몇 g이야? 얘는 44g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원자량 무슨 양 배웠어? 분자량 배웠잖아.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양에다 뒤에 뭐만 갖다 붙이면? 그람만 갖다 붙이면 무조건 몇 개야? 다 똑같이 6.6 곱하기 10에 23승계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컵을 하나 준비해. 알았지? 컵을 준비해서 이제 컵에 뭘 먼저 채?
질량을 재. 알았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뭘 따라? 물을 따라서 물을 쫙 채워. 그래서 다시 뭘 재? 질량을 재. 그러면 물에 뭐가 나와? 물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물의 질량이 36g이었다고 쳐봐.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물이? 36g이라고 하면 36g이면 18g의 몇 배니까? 2배지, 2배. 그러니까 물이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그렇지, 여기 안에는 2몰. 봐봐, 얘도 벌써 이렇게 2몰 하니까 뭐야?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보다 2 곱하기 6.0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표현하는 것보다 뭐야? 2몰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왜 배우냐 이거야. 이걸 왜 배우냐. 그러면 이제 경우를 한번 바꿔볼게. 뭐야 벌써 끝나냐? 만약에 선생님이 바늘 파는 사람이었다. 바늘. 알았지? 근데 이게 변태 같은 친구가 찾아왔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늘을 1억 개를 사고 싶대. 1억 개를. 알았지? 바늘을 1억 개를 자기는 꼭 사고 싶대.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바늘을 1억 개를 사서 돈을 지불했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개수를 다 세봤대. 만약에 1억 개가 안 되면 환불하러 오겠다 했다고 쳐봐. 그럼 얘한테 1억 개를 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지금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걸 다 줬을 때 바늘 1억 개를 파는 제일 쉬운 방법. 질량이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바늘을 100개를 미리 뭐야? 100개를 세서 100개 뭘 알면 그지? 100개의 질량이 몇 그램? 예를 들면 100개의 질량이 10g이었다고 쳐봐. 그럼 얘가 1억 개 달라고 하면 나는 바늘을 1개, 2개, 3개, 4개 뭐 하는 게 아니야? 세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 그냥 질량을 확 재면 1억 개 바로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개수가 되게 많아지는 걸 우리가 셀 때는 개수보다 뭐가 편해? 질량이 편해, 질량. 근데 그 질량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뭐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개수, 질량이 뭐야? 왔다 갔다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시 이제 또 이건 지금까지 설명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 자,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중학교 때 배울 때, 자, 이렇게 식을 쓴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식을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 몇 개가, 2개가 산소 몇 개랑 반응하면, 1개랑 반응하면 물이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긴다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자, 잘 봐봐. 수소 몇 개? 수소 2개.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수소 2몰 이렇게 해도 되겠어? 안 되겠어? 되잖아. 어차피 수소 2개의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2몰이라는 묶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개수로 치면 몇 개야? 개수로 치면. 아니 1몰이 몇 개니까? 1몰이 6.25 곱하기 10의 23승계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수소가 몇 몰 있다고 치면 수소가 2몰 있다고 치면 개수로 치면 2 곱하기 6.25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산소가 이제 여기가 숫자가 1이니까 몇 몰 있으면 1몰 있으면 개수로 치면 뭐야? 6.25 곱하기 10의 23승계지. 되지? 그럼 여기는 물이 몇 몰 있어? 물이 2몰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잘 봐봐. 여기도 개수고 여기도 개수고 여기도 개수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몰은 다 뭐니까? 개수니까. 근데 몰이 개수인데 우리는 이 몰이 개수를 이렇게 세는 건데 그걸 뭐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자 봐봐. 수소가 있어. 수소 분자가 있었다고 쳐봐. 수소 분자의 분자량이 몇이야? 그러니까 1이 그냥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몇이야? 2지. 2. 그럼 얘한테다가 2g을 붙이면 몇 몰이야? 응? 2g을 붙이면 몇 몰이야? 1몰. 그잖아. 어떤 놈의 화학식에 g을 붙이면 거기는 항상 얼마만큼 있는 거야? 6.25 10의 23승계인 1몰만큼이 있는 거야. 응. 지금 오늘 한 게 그거야. 알았지? 어떤 화학식을 배우고 나서 그 화학식의 양을 안 다음에 거기다 뭐만 갖다 붙이면 g 붙이면 종류 상관없이 항상 몇 몰 있다? 1몰 있는 거야, 1몰. 근데 여긴 지금 이 수소가 2몰이 있대잖아. 개수로 쳤을 때. 그럼 질량으로 치면 몇이야? 응? 질량으로 치면 몇이야? 4g. 왜냐면 1몰이 몇 g이니까? 2g이니까. 그 다음에 O2. O2니까 16짜리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으니까 분자량이 몇이야? 30이지. 그럼 여기다 g을 붙이면 몇이야? 1몰.
그지? 그럼 지금 여기 산소가 몇 몰 있어? 1몰 있잖아. 그럼 몇 그램? 32g.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물이 몇 몰 있어? 물이 2몰이잖아. 그럼 물은 H2O니까 얘 분자량이 몇이다? 18이야. 근데 여기다 뭘 붙이면? 그램을 붙여. 그럼 이게 몇 몰이야? 1몰이야. 근데 여기 몇 몰 있대? 2몰 있으니까 몇 그램이야? 이게 되잖아.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다? 1대 8대 9야. 그잖아. 1대 8대 9야. 그러니까 화학식은 다 뭐로 나와 있어? 화학식은 다 뭘로 나와 있는 거야? 화학식. 다 개수지. 그러면 이제 상황을 바꿔서 화학식은 개수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수소가 8g이 있었다고 쳐. 거꾸로. 알았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지만 그럼 수소가 8g이 있으면 혹시 몇 몰인지 알겠어? 어? 몇 몰이야? 4몰이야, 4몰. 그지? 왜냐하면 다시 해보면 이건 다음 시간에 일반식을 배울 건데 지금은 이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수소는 1몰이 있을 때가 몇 g이니까 2g이니까 몇 g 있으니까 8g 있으니까 몇 몰이야? 4몰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예를 들면 64g이 있어. 그럼 몇 몰이야? 응? 64g 있으면 몇 몰이야? 산소는 32g이 뭐가 되니까? 32g이 1몰이니까 64g 있으면 몇 몰 있는 거야? 2몰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소가 8g 있고 산소가 64g인데 그거를 몰로 바꾸면 얘가 몇 몰 있고 예를 들면 얘가 4몰 있고 얘가 몇 몰 있는 거야? 8몰 있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항상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1로 반응하지? 그럼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만약에 4몰 있고 얘가 8몰 있으면 얘 몇 몰 반응할 때? 얘 4몰 반응할 때 얘는 몇 몰만 반응해? 몇 몰만? 안 되겠어?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 4몰 반응하면 얘 몇 몰 반응하는 거야? 얘 2몰 반응하는 거지. 그럼 얘는 몇 몰 생겨? 얘는 2몰 생겨.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의 성격은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다 뭐야? 개수야, 개수.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개수니까 어떤 물질에 무엇이 나오면 어떤 물질의 질량이 나오면 내가 그 물질의 질량을 뭐로 바꿔야 돼? 개수로 바꾸고 거꾸로 개수가 나오면 그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게 핵심이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집에 가서 뭘 했을 때 집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제부터 물의 무엇만 알면 물의 질량만 알면 나는 물의 무엇을 개수를 아주 쉽게 뭐 할 수 있다?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관계는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의 질량이 주어지면 나는 그놈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거꾸로 개수가 주어지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 질량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이제 뭐가 또 되냐 하면 내가 어떤 물질의 개수를 알면 그놈의 뭐다? 부피를 계산할 수 있고 다시 어떤 물질의 부피를 알면 그놈의 뭘 계산할 수 있다? 개수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지 여기 화학식량과 몰 파트가 끝나. 그래야지 양적 관계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무슨 개념을 배운 거야? 처음 몰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1몰이라는 건 뭐다? 6.6 곱하기 10의 23승계는라는 아보가드로의 수를 몇이라고 부르는 거고 1몰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가 1몰의 개수를 뭐 하고 싶으면 찾고 싶잖아. 알았지? 그럼 1몰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모든 물질에 오늘 배운 화학식량에 뭐만 갖다 붙이면 뒤에다 뭐만 갖다 붙이면 그램만 붙이면 거기 안에는 무조건 항상 몇 몰이 있다? 1몰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은 물질의 뭐다? 질량과 뭐의 관계, 개수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습을 해본 거예요. 되겠어요? 이해되겠어? 응,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 그래서 숙제는 그 1회차 있는 문제 한 번씩 집에 가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